안녕하십니까. 조세 전문 변호사 고정치입니다. 방금 속보가 그렇게 떴습니다. 세무공무원 3명이 흉기에 찔렸다 합니다. 예전엔요, 세무서에 찾아와 가지고 이 신라 있지 않습니까? 신라를 이렇게 팍 보면서 나 여기서 불타버린다, 죽는다 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 앞으로 이제 이런 민원에 대한 폭발이 상당히 이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금 너무 많이 몰았어요. 납세자를 여유가 있게 공간을 줘야 되는데, 사람도 그러잖아요. 지도 뭐를 몰 때 막다른 벽에 몰면은 고양이를 문다 하잖아요. 아무리 납세자가 순한 양이라 하지만 내 재산이 이제 다 뺏겨버리는데 나 갈 것 없다 이거죠. 세금이라는 게 결국은 노숙자 만들어요. 체납자 되고. 국세청의 세금 과세 처분이 무서운 것이 아니고요, 징수 처분이 무서운 겁니다. 체납자가 되면은 주택 하나 있는 거라도 무조건 압류해 버리잖아요. 그거 어떻게 처자식한테 이혼이라도 해 가지고 주면은 그것도 사회행위로 걸어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요즘은 체납처분 면탈죄라 해 가지고 고발하라 해 가지고 다 고발하면은, 또 젊은 검사들은 "왜 세금 먼저 안 내고 딴 데다 돈 썼냐?"라고 하면서 교도소 보내 버리잖아요. 법원에 오면은 판사는 "왜 그렇게 했냐?" 하면서 "세금 먼저 내야지." 하면서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유죄 때리잖아요. 납세자는 무슨 납세자가 무슨 봉입니까? 세금 먼저 내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세법에가. 그런 거 없어요. 국세징수법 자체가요, 납세자가 어려우면 조금 살려줘라 이거죠. 그래 가지고 그 사람이 조금 숨 쉴 때 다시 받아내라 라는 근거를 만들어 주는 법이 국세징수법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무조건 내가 징수해 가지고 재산을 뺏는 그런 식으로 징수하고 처분하는 그런 근거법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제가 볼 때 전부 다가 지금 이때 세무공무원들에 대한 원성이 왜 세무공무원들한테 가느냐, 그거를 잘 생각을 해 봐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국세청이나 감사원이나 검찰이나 법원이나 경찰이나, 저는 그런 데가 옹색해지면 안 된다. 그리고 징그럽다는 소리를 들으면 안 된다. 제가 평소 이렇게 전라도 사투리로 하는 말 중에 자주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대요. 옹색하다. 옹색하다는 그 뭐죠? 인색하고 편협하고 이렇게 볼품이 없고 모양새가 안 좋다는 말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징그럽다. 예. 사람이 여유가 없이 사람을 몰아치고 막 이러면 징그럽잖아요. 그러니까 좀 넉넉하지를 못한다 이거예요. 좀 모질질 말아야 되는데 자꾸 모질어요. 그러면 징그럽죠. 국가 권력이 그런 옹색하고 징그럽다는 인상을 가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게 이 나라의 불행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의 사건들이 벌어진다, 그럴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지금 임대 등록을 이렇게 해 가지고 다주택자들 1주택이 있든지 여기서 2주택 임대주택이 있다 이거예요. 임대주택이 등록이 된 임대주택이 있으면은 이거를 팔면은 비과세가 되든지, 아니면 이거를 나중에 팔면은 중과 배제가 되든지, 예, 중과 배제가 될 수 있고, 또 이제 종부세가 안 나올 수 있죠. 종부세가 안 나오는 것이 이게 아주 큰 건데, 그런데 지금 이거를 세제 혜택 준 거를 혜택 줄 테니까 대신 의무를 많이 져라 이거예요. 의무를 많이 지면 우리가 세제 혜택 주겠다. 이런 세제 혜택 안 받으려면 그냥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가지고 그냥 임대만 해라. 등록하지 말고. 이런 세제 혜택을 보려면은 임대 등록을 해 가지고 그 많은 의무를 부담해라. 예. 그것도 장기간. 그리고 만일 의무 위반을 하게 되면 이 세제 혜택을 다 추징을 해 버리겠다. 다
다 세제 혜택 준 거 다 추징을 해버리고 과태료 매기겠다. 과태료 뭐 3천만 원까지 매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감수하고 해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임대를 하고 등록을 하고, 작년에는 임대 계약서까지 다 등록을 해라 그래가지고 자수할 기간 준다 해놓고, 자수해가지고 다 등록해 놓으니까 여기서 뭐를 찾아내느냐, 5% 증액 여부 다 전수조사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임대 의무 기간 임대 기간을 준수해야 되는데 기간 의무 위반한 거 다 찾아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의무 위반을 한 경우, 이런 경우는 무조건 세제 혜택이 없게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와가지고 등록해라 그래가지고 이런 의무 지켜라 했는데, 이런 거에 걸린다 이거야. 이게 왜 그러냐 하면은, 예전에는 이런 부분들을 크게 중요시 안 나오다 보니까, 전산이 입력이 안 돼 있다 보니까, 할머니 그 다세대 다가구 주택은 할머니들이 많아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5%로 일일이 계산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그 관념들이 좀 부족한 거는 사실이에요. 저도 이렇게 상담하다 보니까 그 5%가, 그리고 기준이 언제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5%냐, 처음 시점에 임대 등록 이 시점에서 5%냐, 아니면 전년도 계약에서 또 5%냐, 이런 게 애매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뭐를 홍보하고 계도하고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작년에 그냥 막 뒤죽박죽 돼 가지고 난리 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와 가지고 이거 전부 다 찾아내 가지고 전부 다 세제 혜택 없애버려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동안 내가 받았던 종부세 혜택이라든지, 팔았는데 중과배제 받았다든지, 이런 비과세 일반 주택 팔아 비과세 받은 거, 이런 거 다 추징되면 어떻게 됩니까? 가산세까지 합해 가지고 세금 못 내면 체납자 되죠. 체납자 되면 그거 가만히 놔두겠어요? 세금 안 내면 체납처분 면탈죄라면서요. 고발하라면서요. 검사는 왜 세금 안 냈냐고 막 다그치잖아요. 나이 먹은 사람도 필요 없어요. 젊은 검사들한테. 직급이 우선인 사람들이잖아요. 판사한테 가면은 판사도 마찬가지죠. 왜 세금 안 냈냐고, 마치 염라대왕이, 자기도 염라대왕한테 끌려가면 역경대에서 그 면도날 이렇게 쫙 양파 껍질 벗겨지듯이 그렇게 심판당할 건데, 남한테 자꾸 그렇게 한다 이거요. 결국은 국세청이 걸고 넘어져 버리면 안 넘어질 사람들이 없다 이겁니다. 세금 체납자 안 될 사람이 없다. 가장 무서운 게 가서처분이 아니고 징수처분이라 했잖아요. 일단 신불자 만들어 버리고 뭐든지 출국 금지도 해 버리고 옴짝달싹하게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재산 있는 거 다 압류해 버리죠. 그러니까 평생을 세금 체납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또 옆에 사람들은 또 세금 면책시켜 주겠다,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니까 나한테 성공보수 얼마 주면 해 주겠다, 이러다가 또 그런데 귀에 쏙게 돼 가지고 없는 돈까지 털털 털고 지금 이런 지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국세청이 좀 옹색하면 안 된다 이거야. 과세를 하더라도 지금 이 내로남불 산성 안에 그러잖아요. 이 본능의 극이, 이게 본능이잖아요. 본능의 극이 이쪽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자꾸 이게 거슬러 가지고 평등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좋은 말 말하고 정의 말하고, 이런 사람들의 이거는 허공의 메아리예요. 허공의 메아리고, 자기들은 이렇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결론은 이 두 사람이 같이 다른 성격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 같아도 이익을 탐하는 거에는 동일한 이익 동일체죠. 동일체.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야당인데 야당인가 이렇게 긴가민가한 사람들 있잖아. 저 사람 색깔이 도대체 뭘까? 아니 권투하라고 대신 나가가지고 선수하라고 대신 링에 올라가지고 싸우지라고 해가지고 세금 주고 월급 줬더니 안 싸워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이익 동일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이익 동일체다 이거예요. 말만 허공에 메아리 소리에다 막 이렇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 내로남불 산성 속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게 이익 동일체니까 이익이라는 것이 이쪽에가 돈이 날라다닌다 이거예요. 이 속으로 이 허공 속으로 국가 돈이 날라다니니까 어떻게 돼요?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쪽 사람들한테 대해서 이런 거학들한테 척결을 하려면 이쪽에도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국세청만 들어오느냐? 국세청만 들어오는 게 아니죠. 감사원도 들어와야 되고 검찰도 들어와야 되고 경찰도 들어와야 되고 이거에 대해서 법원이 확실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거예요. 니편 내편 하지 말고.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기면 기다려야지. 법원 판사가 이념화돼 있으면 되겠냐 이거죠. 응? 니편 내편 나누면 되겠냐 이거요. 그게 나라의 망조다 이겁니다. 이 내로남불 산성 안으로만 들어가면 모든 것이 산성으로 해가지고 금고 딱 이렇게 문 쳐져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이거.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다 이쪽에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내 이렇게 이런 식이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득이 있으면 세금 내는 거는 당연한데 옹색하게 세금을 부과하고 징수하려고 하면 안 된다. 부실과세를 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옹색한 그런 과세 행정을 하면 안 되고. 가령 자 여기가 이제 저축성 보험이라고 있어요. 저축성 보험은 이게 이제 10년이 넘어가면 이상이 되면은 이 동안에 이제 플러스 매달에 이제 뭐 몇십만 원씩 받은 것들 있잖아요. 연금식으로. 연금식으로 이렇게 본 거를 이것을 원래는 이자 소득의 개념인데 이거를 10년이 넘어가면은 우리가 이제 과세를 비과세 해주겠다 해가지고 비과세 상품이다 해가지고 엄청 금융기관 사람들이 자꾸 이게 뭐 비과세다 하면서 막 사람들한테 판 거예요. 예전에. 그런데 그러면 중간에 그런데 10년이 넘어가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중간에 해지를 해버렸어요. 해지를 해버렸으면은 해지했으면 환급금을 받을 거 아니에요. 환급금을 그동안 내가 원금을 받고 그 다음에 이것까지 있으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과세할란다 이자 소득으로. 그리고 이때가 납세 의무 성립 시기다. 성립됐다 이렇게 하고 이 해지한 사람한테 이 보험계약자 이 사람한테 우리가 환급금을 받은 이 사람한테 우리가 이제 그 과세하겠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분이 해지를 하기도 전에 이때 사망을 해버렸어요. 사망을 해가지고 이 해지를 상속인이 이제 받아가지고 이게 내 의미가 없으니까 이제 해지를 했죠. 그래가지고 2억짜리 넣었는데 1.8억밖에 못 받았어요. 나머지 이거는 피상속인이 받아가지고 썼고, 그러면은 이거를 가지고 과세를 했어요. 죽은 사람한테도 과세를 했다. 이때 죽었는데 이분한테 죽은 사람한테 사자한테 고지서를 날렸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조선시대에 과세처분 뭐 삼정이 물난 때도 아니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니까요. 잠실 세무서 바로 옆에 세무서에서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또 플러스 해가지고 상속인한테 과세를 했다 이거예요. 과세 예고 통지를 보낸 거예요. 예고 통지를 고지하겠다. 사자한테도 보내고 상속인들한테도 보내고. 그래서 납세 의무 성립 시기가 언제냐 그러니까 해지시래요. 해지시에 그러는데 아니 그러면은 사자가 해지도 안 했는데 무슨 놈의 사자한테 죽은 사람이 납세 의무가 있느냐. 해지를 해야 납세 의무가 성립되는데 해지를 누가 했느냐 이거. 납세 의무자가 죽은 사람이 해지를 하지도 않았는데 그러면 납세 의무가 생기지도 않았는데 죽은 사람의 납세 의무가 상속인한테 승계되지도 않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느냐 그러니까는 이제 와서는 또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해지에 생기는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이자 소득이 생기는
이 보험, 저축성 보험이 상속이 되는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 날 납세 의무가 생긴다 이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와서 또 엉뚱한 말을 또 하는 거예요. 갖다 붙여요. 그러니까 과세를 하려면 법률을 딱 정해 가지고 우리가 과세 근거 원칙이 조세 법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소득세법 몇 조 매당, 예? 몇 호에 그런 것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거를 가지고 8호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11호라고 말했다가 이렇게 말을 한단 말입니다. 그때그때마다 틀려요. 그러니까 일단 한번 찔러보고 그 다음에 또 뭐 과세 근거 이렇게 궁리해 가지고 하고. 근데 이런 돈 거두는 것이 1900만 원이다 이거예요. 1900만 원. 1900만 원 거두려고 사자, 이 죽은 사람한테 고지서 보낸다고 상속인한테 보낸다고 도대체 뭐 때문에 보느냐 하니까 납세 의무가 도대체 죽은 사람이 왜 이게 고지서를 받아야 되느냐. 이건 당연하게 무효죠. 무효. 이런 걸 떠나가지고 당연히 무효죠. 그런데 자기는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 안 하면 감사에 걸립니다. 자료가 나왔는데 저기 보험회사 ING 같은 데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뭐 안 하면 우리가 감사에 걸립니다. 감사에 걸립니다. 그 사람이 구급 공무원인데 자기 자기는 감사 안 걸리려고 하고 납세자한테 그럼 만일 이게 부실과세면 그 고통을 자기가 책임질 것이냐. 네? 왜 지금 이런 식으로 아니 그 악을 건드려도 지금 일렉이 딸리는 판에 몇천억짜리 지금 과세 감면해 주는 거 그런 거 하나를 더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가 감면을 잘못해 주는 거 그거 하나만 봐도 임대소득자들 전부 다 2천만 원 이상 미만짜리도 전부 다 이렇게 과세 소득하겠다 해봐야 350억 정도 걷는다 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은 5천억짜리 감면해 주는 거 그런 거 찾아가지고 감면 안 해줘야 될 거를 해줬는지 그런 거 찾아봐라 이거요. 그러면 예? 그러면 세수 증가액가 몇 배가 되는 거냐 이거죠. 10배도 더 되는데 15배 되잖아요. 근데 왜 세무 공무원들이 자꾸 이런 거에 2천만 원, 1900만 원 받아내려고 죽은 사람 거 자료까지 찾아가지고 지금 이게 돌아가신 지 이쪽으로부터 3년이 됐다 이거예요. 3년 지나가지고 이런 자료를 가지고 고지하겠다고 죽은 사람까지한테도 하고 하면은 성질 안 날 사람이 누가 있냐요. 징그럽다는 소리를 듣죠. 국세청이 언제 이렇게 갑자기 옹색해져 버렸냐 이거예요. 예? 장칼을 쓰는 사람들이고 전쟁에 나가는 장수들인데 무슨 새 잡는 새총 날리는 것도 아니고 예? 고무줄 가지고 무슨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지 않습니까? 물론 본인들이 이제 근거 만들어 가지고 뭐를 하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앞으로 이제 시작해 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결론이 나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란 말입니다. 현재인데 여기가 7년 전이에요. 7년 전에 이 1.4억과 뭐 1.6억, 1.8억짜리 거래가 있었다 이거예요. 이 거래에 대해서 해명을 해라. 해명을 해라. 해서 2016년에 해명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4년 전에 해명을 한번 하고 해명하라 해가지고 해명하고 그 다음에 또 2020년 작년에 또 해명하라 해가지고 또 해명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또 이걸 가지고 이제 또 아예 이제 세무조사 나오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거 다 합해가지고 지금 한 2천만 원인가 매입세 불공제하고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이제 가공이라고 하니까 뭐 고발 플러스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금 이런 걸 가지고까지도 지금 내가 세무조사를 해야 되냐 이거 한 달 이상을 기껏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이 사업을 못하게 먹겠다 이거요 지금. 왜 이렇게 시달리는지를 모르겠다.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자꾸 그래요. 그 사람들이 세금을 안 낸 사람들이 아니고 정가가 있어가지고 자꾸 체납한 사람들도 아니고 뭐를 이렇게 제대로 냈고 세금 한번 제대로 다 내버리고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더 양파껍질 벗겨가면서 더 이렇게 하고 아니 거학들한테는 거학을 쳐다보면 쳐들어갈 준비를 하고 장칼을 들고 달려들어야 되는데 안 본 채 해버린다 이거예요. 내가 안 봤다 한다 이거예요.
제가 없는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 5월 1일 날이 5,592억이 넘어갔다고 물적 분할을 한 회사가 있었어요. 물적 분할. 그러면 이게 물적 분할이 적격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3,500억하고 1,800억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5천억이 넘는 이 세금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 싸움을 벌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도 이제 다 내면의 이유가 있는데 이제 그런 거를 거두절미하고 5월 26일 날 이렇게 됐는데 5,592억 원이 5월 1일 날 넘어갔다고 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적어줬다 이거요. 이거는 분식회계예요. 분식회계. 완전히 분식회계다. 왜? 이미 5월 26일 날 넘어간 걸로 스스로 자백을 했으니까 이때 자백을 했다 이거예요. 이때 넘어갔다고. 제가 입증을 하니까 넘어갔다고 이제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감사보고서는 분식회계를 한 거예요. 아직까지도 우리나라 회계법인이 분식회계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그걸 가지고 내가 금감원에 찾아갔어요. 그런데 공권력을 동원시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 같으면 야,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국가 근간을 흔들려 막 이런 식으로 나서야 되는데 먼 산 쳐다보는 겁니다. 내가 아이고 당사자가 괜히 끼어들지 마 뭐 이런 식이에요. 예? 그러면은 5,592억 원이 안 넘어갔으면은, 예? 안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넘어간 걸로 1심에서 1심 판결문을 보니까 다툼 없는 사실로 다툼이 없다 이렇게 되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판결문만 보면은 이 부분을 가지고 전혀 다툴 필요 없고 다른 법리 가지고 뭐 이렇게 다퉈야 되잖아요. 저는 뭔가가 이상해 가지고 사실관계를 추적해 보니까 5,592억 원이 5월 1일 날 안 넘어간 거를 확인한 거예요. 그러면 이 다툼 없는 사실을 만들어 준 사람이 누구냐 이거. 누가 이 자료를 냈느냐. 어떻게 해서 법원이 5,592억 5월 26일 넘어간 걸 5,592억 원이 5월 1일 날 넘어간 걸로 다툼 없다고 이렇게 해놓고 판결문을 그 다음 다른 제가 볼 때는 쓸데없는 쟁점 가지고 막 뭐를 판결문을 적었다 이거예요.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 일이 시작된 건데 이게 법원에서 아무리 떠들어도요 판단 안 해줘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알았죠. 여차하면 막았다가 안 되면 법원 가가지고 판결문 내버리면 끝난다 이겁니다. 그러면 유야무야 돼버린 거죠. 이런 사건들이 얼마나 많겠느냐 이거요. 지금 내로남불 산성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사건들이, 예? 제가 그래서 국세청장한테도 공문을 보내고 해도 이거에 대한 반응이 없다 이거예요. 반응이. 내가 국세청 감사관한테도 분명히 공문을 보냈어요.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데려가고 있냐 이거예요. 공무원이 국가기강을 흔들리는 일을 벌이고 있다면 이게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산자부 직원이 어떻게 해서 그거를 삭제를 하냐고요. 왜? 아니, 그리고 감사원이 그거를 감사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을 뜯어가지고 왜 북한에다가 퍼준다고 그러냐 이거예요. 그게 정책의 판단이라 하더라도 그 판단을 하기까지가 뭔가 절차라든지 자료의 위법성 조작 이런 거를 감사하는 건 당연한 거죠. 감사원장이 12월 달이면은 임기가 만료된대요. 그리고 내년 3월이면은 감사위원 2명이 갈립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제 대선이 이루어지잖아요.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지금 이 격동기입니다. 격동기고 그동안 납세자들이 엄청 많이 쫄아들은 거예요. 많이 시달렸잖아요, 솔직히. 40%가 되는 사람들이 비과세란 말입니다. 세금 안 내요. 나머지 한 5% 되는 사람들이 한 70%는 60% 이상씩 낸다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막 세금 폭탄으로 그냥 막 던지고 혼났죠. 지금도 혼나고 있어요, 지금. 임대주택 등록해가지고 뒤로 종부세 부담해서 좀 빠졌다 했더니 이제부터는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분들. 그리고 증여 좀 해가지고, 증여로 해가지고 좀 회피하려 했더니 지금 그 사람들부터 이제 증여 의장에 있는 사람들부터 이제 괴롭게 시작한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나 같으면은 거학을 먼저 척결하겠어요, 거학을. 거학에다가 모든 그 노력을 다 동원해가지고 거기 치고 나서 남는 시간에 하겠다 이거예요. 남는 시간에다.
국가 권력이 공무원들이 안에만 있으면 한 직급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이름 석자가 더 중요하고 내 마음 편한 것이 중요하다. 요즘같이 돈 하니까 어떤 월급 받아 가지고 내가 아파트 집 못 산다 하니까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뒤로 돈을 더 받는다든지 이런 게 너무 성행한다 하면 더 국가기관은 더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고 돈으로 사람을 끌어안치게끔 하고 양심을 저버리게끔 한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또 나와 가지고는 정의를 말하고 그런다 이거예요. 그 악을 보면서도 안 본 척하는 사람들이 나중에는 꼭 정치하겠다고 나선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하는 말은 보면 가만히 보면 고위직으로 있던 고위공무원이 갑자기 한순간에 옷 벗고 나와 가지고 정치하겠다는 사람들을 제일 조심해야 된다. 그 사람들 잘 지켜봐야 된다 이거죠. 음. 그리고 색깔이 없는 정치인이 색깔이 없는 무색무취의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상당히 지켜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입춘대길이잖아요. 입춘대길 건양 다경 아닙니까? 건양 다경 다경 음, 경자가 잘 모르겠네. 건양 다경 입춘대길이고 이 선비 사자에다가 입구자니까 선비가 하는 말은 길하다라는 의미래요. 예. 그래서 좋은 일이 있고 좋은 일이 많고 즐거운 일들이 많아라 라는 경사스러운 일들이 많아라 하는 게 입춘대길 건양 다경이다 라고 합니다. 오늘이 바로 2021년 신축년 2월 3일 입춘일입니다. 입춘되는 이렇게 경사스러워야 된 날에 이 세무공무원이 흉기에 찔렸다라는 것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다 라는 것을 저는 직감합니다. 내면에서 뭐든지 파도가 치는 것도 내면에 수만 미터의 해저에서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크게 움직이는 겁니다. 지금 속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납세자들의 심정에서 큰 해류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아직까지도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듯이 아상이 생겨 가지고 세금 왜 안 내고 그러냐고, 그리고 왜 이거 우리 감사 걸리니까 무조건 해하고 억울하면 불복하시라 하고 그렇게 해 가지고 될 일이 아니다 이겁니다. 이럴 때일수록 하심을 해야 돼요. 특히 조직의 수장은 더더욱 하심을 해야 된다. 어느 색깔의 이 편 내 편 거기에 속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아닌 거는 아니다 하고 기면 기다 하고 그리고 사람이 옹색하고 징그럽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뭐든지 조직의 수장은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릇이 커야 되고 넉넉해야 됩니다. 봐도 못 본 척하고 하면서 그거는 뭐를 못 본 척하느냐, 사람에 대해서 흠을 이렇게 봐더라도 그것까지 팍 뭐 하고 자기 흠을 못 보면서 남 흠을 잘 보는 사람이 정신병자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나는 뒤로 뒷돈 받고 남한테 대우받고 공짜 대우받고 하면서 사람들한테는 너 왜 안 내? 너 왜 안 내? 너 왜 이렇게 있어? 너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원칙 왜 안 이렇게 이러면 안 되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공직을 주도하고 있으면 나라가 망하는 거는 기정사실이다 이거예요. 그게 언제 망하든지 망한다. 한 번 기울어진 배는 떠오르지 않는다. 결국은 사는 길은 철저히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 말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이 사건을 깊이 보면 안 된다. 절대로 깊이 보면 안 된다. 이게 결국은 세상이 지금 공무원들한테 말하는 경종의 소리다. 그거를 잘 새겨드려야 된다.
본인은 권력이 없어요. 본인들이 권력이 있는 것 같은데 없어요. 조직을 함부로 짝사랑해 가지고는 되지 않는다. 조직은 절대 그 사람 챙겨주지 않는다 이거예요. 짝사랑하는 그 사람을 챙겨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짝사랑으로 끝난다 이겁니다. 역사의 이름 석자가 함부로 각인되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입춘대길, 번양다경, 만복성지 모든 일이 잘 되기만을 우리나라가 진짜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세금도 내서 나라가 부강하게 하는데 나라가 잘 살게끔 하고, 그리고 또 세금을 낸 사람한테도 혜택을 주고, 말년에도 내가 젊어서 열심히 냈으니까 말년에 그걸 복지 혜택으로 나한테도 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된다.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이제 세법을 운영하고 세법도 만들고 세법을 전체적인 체계를 징수 뺏고 막 옹색하고 징그럽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 있잖아. 전투하듯이 군사작전하듯이 세법 만들어 가지고 내 말 안 들으면 가만히 안 놔둬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이제 한계에 왔다라는 것을 절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